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와! 도신의 귀환인가요? 정말 오랜만인데요. 반가워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도신 박성화입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이 많아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잔년층에게 많이 나타나는 허리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도움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전 영상에서도 요통에 관한 좋은 정보들 수차례 주셨는데요. 오늘 주제인 척추관 협착증은 저도 꼭 다뤄보고 싶은 질환이었습니다. 운동량이 적고 오래 앉아있는 많은 현대인들은 척추, 특히 요추에 가해지는 부하가 점점 증가하면서 디스크나 척추신경이 눌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쉬워지죠. 거기다 나이가 들면서 태행성 변화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이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먼저 척추관 협착증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우선 협착이라는 말이 좁아졌다는 의미니까 척추관이 좁아졌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척추관은 우리의 척추 안에 척수를 담고 있는 파이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이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면 척수가 압박을 받게 되겠죠. 척수가 압박을 받게 되면 척추신경들의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흔한 증상으로는 통증과 다리, 허벅지, 엉치 부위의 불편감, 특히 하지의 근력 감소, 오래 못 걷거나 걷다가 갑자기 주저앉게 되거나 하는 보행장애, 먹먹한 느낌, 혹은 마비나 저림 증상까지 나오게 되는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과 이 협착증을 정확히 구분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디스크도 노화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외부의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디스크라고 하면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에 의한 태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발생 원리를 살펴보면 척추관의 주위 구조물인 디스크, 황색인대나 후관절이 퇴행성 변화로 비우해지면서 그 결과 신경과 혈관의 통로가 되는 척추관이 줄어드는 말 그대로 척추관의 협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은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나 앉아있는 자세가 좀 더 편하게 느껴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모습은 마치 쇼핑카트를 앞으로 끌면서 기대면서 가는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쇼핑카트 징후라고도 하는데요. 이 자세가 일시적으로 신경 주위 공간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척추관 협착증에서 항상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2013년 스파인 저널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척추관 협착증 환자의 33%에서 50%는 경미하거나 중증도까지의 증상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뵙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수술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술을 뒤로 미루고 싶어 하시는데 다행히 치료의 원칙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소개하고 있듯이 가능하면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수술적 강압수를 권하고 있죠. 이 보존적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 한방치료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운동법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20년 동안 치료한 경험을 조합 척추관 협착증에 최적화된 운동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최적화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됩니다. 네. 네. 척추관 협착증의 운동 방법은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당장의 통증은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네. 아까 쇼핑카트 징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증 감소를 위해서 신경 공간을 늘려주는 동작을 시행을 하는 건데요. 일명 칵스 테크닉이라는 훌륭한 치료법과 치료 도구인 테이블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협착증 환자분들이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 편하다 보니까 계속 숙이는 동작을 유지해서 2차적인 변형이 오게 됩니다.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신전 운동과 유연성 운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입이 닳도록 설명드린 코어 안정화 운동입니다. 코어 운동은 우리의 척추를 와이어줄처럼 잘 버티게 해주고 세워주고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근육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경희TV에서 코어의 기본 근육인 횡격막, 복행근, 골반 저근, 다혈근 운동, 그리고 정다운 선생님이 했던 코어의 근지구력 운동을 참고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배워보실까요? 네. 이 테이블이 리엔더 테이블이라고 해서 칵스 테크닉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인데요. 척추를 살짝 신연을 해주고 살짝 구부려주는 효과를 주는데 최적화된 테이블입니다. 잠깐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엎드려서 골반을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요. 견인을 이제 어느 정도 할 건지, 굽힘의 각도를 어느 정도 할 건지 설정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척추를 이렇게 늘려주고 살짝 구부려줍니다. 늘려주고 살짝 구부려주고. 이러면 이제 척추 공간이 순간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구부리는 게 통증이 조금 더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구부린 상태로 다니게 되시면 2차적으로 이제 허리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전 운동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테이블이 있으면 훨씬 더 좋긴 한데, 일단 요거를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엎드리셔서 엘보우로 이렇게 받쳐서 상지를 이렇게 살짝 드는 동작이 맥켄지 3단계 운동이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이제 또 이런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유지하는 것도 신전 커버를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런 테이블이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아까 3단계 엘보우로 상지를 이제 일으켜주는 동작인데, 거기서 팔꿈치를 완전히 신전시켜서 이렇게 계시면 이게 맥켄지 신전 4단계 방법입니다. 오래 버텨줄수록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유연성 운동인데요. 이것도 신전을 만들어주기 위한 유연성입니다. 이 신전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통증이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연성 운동으로 이거를 병행시켜줘서 결국에는 신전 커브도 좋아지게 하는,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고양이와 낙타의 모양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캣 앤 캐멀 엑서사이즈인데요. 이렇게 네발 기기로 자세를 취하시고요. 낙타 자세, 그리고 다시 고양이, 다시 위로 동그랗게, 아래로 동그랗게. 척추가 이제 굴곡과 신전을 반복하면서 유연성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척추가 유연해지려면 이 흉추와 고관절의 유연성이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요. 흉추의 회전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발 기기 자세에서 이제 팔을 하나를 머리 뒤에다가 이제 갖다 대고요. 이렇게 하나, 셋, 흉추 회전 운동. 네, 하나, 둘, 셋. 최대한 자기가 회전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회전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유연성 세 번째 운동은 고관절의 가동성을 높여주는 이제 운동인데요. 이제 이것도 네발기기에서 하면 되는데, 세관을 앞, 뒤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허리는 그냥 일자로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대로 고관절을 이용해서 몸의 체관을 뒤로 완전히 이동하게 됩니다. 둘. 네, 이제 마지막으로 코어 안정화 운동인데요. 코어 안정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복행근 수축을 통해서 하지의 움직임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코어 안정화 운동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셔서요. 배꼽과 허리를 이렇게 아래 방향이죠. 살짝 이렇게 쪼아 주시는 거예요. 이 동작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배꼽이 벨트에서 멀어지게 하라. 그러면은 배꼽이 약간 바닥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지하고, 무릎을 앞쪽으로 딱 11자로 만들어주고, 발목을 적당히 세워줍니다. 이렇게 복행근에 지금 힘이 들어간 상태를 만들어주고, 높이 안 들어도 됩니다. 살짝 들었다가 내려놓고. 복행근의 위치는 복직근이 끝나는 이 외측 부위, 여기서부터 복행근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뒤의 방향으로 수축을 하기 때문에 수축 방향을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 부위에 힘을 주셔서 수축을 시켜주시고, 교대로 다리를 드는 동작 15회에서 20회 3세트나 4세트 이런 식으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만나는 가장 골치 아픈 질환이 바로 퇴행성이죠. 늙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속도는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은 운동 관리가 안 되면 퇴행의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나중에는 일어나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죠. 치료와 더불어 꾸준한 운동 관리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CS에서는 치료 시에 박성화 선생님과 같은 전문가들의 운동 지도도 꼭 병행하고 있죠. 오늘 알려드린 협착증 운동의 중요한 3가지 키포인트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